자, 예술 지문은 철학 지문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해.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이런 거야. 잘 봐라. 예술 지문은 특정한 작가, 특정한 작품, 특정한 사조. 자, 이번 주하고 이제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 건데, 특정한 작가나 특정한 작품이나 특정한 사조, 이게 이제 경향이라 그래. 무슨 주의 이런 거. 뭐 인상주의, 낭만주의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작가나 작품이나 사조에 대한 특징을 서술해 주는 글입니다. 뭐 주장을 서술하다, 특징을 서술하다 그게 그건데, 조금 다른 건 아까 전에는 건 주장을 쓰다 보니까 글이 약간 논설문 같이 형식이 돼 있다면, 여기는 예술 지문은 논설문보다는 설명문 쪽에 좀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야. 이 작품은 뭐 미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이렇게 특징을 서술해 주다 보니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런 거야. 결국에 특징이란 건 이런 거죠.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게 되어 있어.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다르게. 이런 거 있잖아. 왜? 기하학은 성악과 다르게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중요한 거야. 내 말이 이해됐어? 기하과 성악이 뭔지는 알죠, 그죠? 최소한 그 정도는 지식이 있다고 봐. 악기를 연주하는 기하이고 노래를 부르는 게 성악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면 그건 가사가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 전달이. 그런데 기하는 가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용에 대한 전달은 오직 음의 느낌으로만 전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용 전달보다는 형식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반드시 뒤에 가서 뭘 물어볼까? 물어본다고. 교향곡과 오페라를 갖다 놓고 기악하고 성악 연결해가지고 야 이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예술 지문은 그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 여기까지 됐니? 그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요렇게 다른 것과의 차이점 중심, 즉 구별되는 내용을 찾아야 돼. 구별되는 지점. 이게 반드시 네가 풀 문제의 정답으로 나와. 이게 반드시 네가 풀 문제의 정답으로 나와. 지금 내 말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야. 그린버그. 첫 번째 중에 그린버그에다 네모박스 쳐보세요. 자,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문단 읽어볼게요. 또 이것도. 자, 읽어가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인문예술, 인문철학쯤으로 치자면 어떤 철학자의 주장의 결론 이런 거 찾는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갈게요.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더니즘이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 첫 문단에 던지는 건 그냥 소개하는 거라고. 자, 중요한 건 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첫 문단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 그냥 오직 하나 우리가 빼올 수 있는 정보라면 첫 번째 줄에 모더니즘 미술에다가 괄호치세요. 이 사람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모더니즘 미술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만 있을 뿐 글의 방향도 내용도 판단하기가 어려워. 아마도 이 글은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가 중요할 것 같아. 이해됐어?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아마 뒤쪽에 가면 여기는 이 그린버그가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작가의 관점을 가지고 했는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나면 아 그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겠구나 하는 대충 내용은 알겠어. 글도 겁나 긴 게 아무래도 느낌이 뭐하다. 겁나 길잖아 글이. 겁나 긴 것이 아무래도 그린버그의 생각 전부 다를 써줬구나. 어떤 특정한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다 써준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그린버그의 생각을 찾아가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당시 미술가들에게 작업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위기의식 느낀 건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주장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다른 것과의 차이점. 물론 지금 여기서 보면 전쟁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선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완전 중요한 정보는 아니야. 필요하다면 돌아오면 돼. 이해됐죠? 돌아오면 됩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에휴, 이것도 그리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미술을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버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에이,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 영향을 받았어.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나왔다.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거다 밑줄 아방가르드의 네모치세요. 나봐. 자, 첫 번째 문단은 겁나 영향가 없었어. 바로 두 번째 문단까지 왔더니 드디어 나왔네. 그린버그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자, 이게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야. 자, 이게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 되겠네. 자, 아방가르드가 뭐냐? 가볼게.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밑줄 가볼게.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 거다 밑줄. 파라잉. 아방가르드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와 정치와는 거리를 둔 거야. 그럼 그 말은 그림에다가 사회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건 그렸다 안 그렸다? 안 그리고 오직 뭐 했다?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대. 사회나 정철에 미쳤다. 정치 미안. 사회나 정치의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린버그는 이런 미술을 선호했다는 거야. 어떤 그림에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 그림은 쓰레기야. 어떤 그림에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건 쓰레기야. 오직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만 추구했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엇인지 갑니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자, 그다음 밑줄 가볼게.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 그다음 밑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린버그는 이 아방가르드를 통해서 미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미술을 위한 미술을 지향했는데 여기서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것은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어떻게 기법적으로 다루는가,
어떻게 기법적으로 다루는가가 중요하다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적인 것보다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나? 내 말 이해됐어? 표현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중요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린버그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갑니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미술이에요. 순수 추상미술의 네모치세요. 자, 세 번째 문단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등장해서 그린버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순수 추상미술이에요. 순수 추상미술이 중요하대. 자, 가봅니다. 순수 추상미술은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봐라. 회화 고유의 매체가 이꼴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일 거 아니야. 같은 말이야. 그걸로 돌아가재. 자, 그걸로 돌아가재.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면의 평면성이다.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 X, 보다 X 꺼봐, 명암법 X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대. 화면에서 물체와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밑줄 꺼볼게.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 밑줄 치고 1번. 자, 얘가 말하는 이 추상적인 순수 추상 미술이라는 건 첫 번째 뭐? 평면의 2차원적 평면의 2차원적이지 2차원적인 성격을 2차원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된대. 자, 그러다 보면 봐라. 그러다 보면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그죠?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와 뭐는 안 돼. 뭐와 뭐는 안 되니? 원근법이나 명암법은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된다고. 2차원적 성격만 가져가야 돼. 평면에 그려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밑줄 꺼볼게.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 밑줄. 자, 두 번째 뭐를 배제해야 한다 그랬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학적인 요소, 즉 감정이나 서사, 이념, 감정이나 서사나 이념 등은 모두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봐라. 감정이나 서사나 이념을 배제한다는 말은 나보세요. 루게미 나보세요. 여기서 감정이나 서사나 이념을 배제한다는 말은 결국 사회 정치의 거리를 둔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그 안에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서사도 어떠한 이념도 배제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야 된다고. 자, 그게 그린버그가 생각하는 순수 추상 미술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회화의 문학에서나 다뤄보지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과 문학의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너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준대. 나봐. 그러니까 뒷얘기는 별 얘기 없어. 결국에 순수 추상 미술은 이 1번과 2번이고 여기는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그런 순수 추상 미술을 좋아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좋다 이거예요. 이게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 갑니다.
이러한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있다. 자, 요거 옆에다 하나만 쓸게. 자, 옆에 빈 옆에다가 참고라고 써보세요. 자, 이 지문과 연결해가지고 가장 이 지문과 내용적으로 흡사한 기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 기출 문제 지금 연도가 알려줄 테니까 꼭 같이 풀어봐. 어? 뭐가 있냐면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이 있어. 자, 요거 제재가 뭐냐면 예술 지문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취미 판단이라는 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예술품은 그 안에 교훈적인 성격이나 어떤 주제의 내용이나 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 미술의 내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감상자의 쾌와 불쾌라는 감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이거 맞다. 감정서사 이념이 배제된 것처럼 여기는 이 칸트도 어떤 교훈적 유익성이라든가 아니면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 미술이 주는 쾌와 불쾌의 감으로 미술을 판단해야 된다. 요게 이 지문의 배경식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그래서 요 지문은 내가 참고로 써드렸을 테니까 요거는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해됐죠? 나중에 내가 요 관련 지문들 묶어가지고 한번 자료로 줄 건데 일단은 지금 한꺼번에 이게 왜냐면 좀 내용이 좀 작아서 같이 줘야지 뭐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줘봐 다 버릴 거 아니야, 그지? 나중에 내가 모아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지문들 찾아가지고 내가 풀도 줄 건데 그 전에 이건 참고해서 봅니다. 알겠죠? 참고해서 보면 좋다. 자,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 내용과는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인 성격을 인정하였다.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얘들아,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우리는 오직 너의 관심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 그린버그야. 칸트가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관심은 아니 생각해봐. 내가 옆집 누나를 좋아해. 근데 옆집 누나한테 친구가 있다? 나는 그 옆집 누나의 친구한테는 관심이 없어. 옆집 누나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 옆집 누나예요. 내 말이 되니?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옆집 누나지 옆집 누나 친구를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아니 그렇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옆집 누나인데 그렇지 않니? 칸트는 중요한 게 아니야. 포인트는 그린버그예요. 자, 칸트가 뭐라고 했다. 자, 그래서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형식을 통해서 이에 혹자들은 자 혹자들에다 세모 치세요. 자, 이 혹자들은 그린버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혹자들은 세모 치세요.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대. 이 나쁜 놈들이 야 그린버그야 너는 왜 형식만 있냐 왜 내용은 없냐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야. 봐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예술은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드디어 나온다.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 드디어 나와. 얘들아 드디어 나온다고. 지금까지는 그린버그가 이런 거다 설명을 했지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막 유별나게 설명한 적이 없잖아. 드디어 나왔어. 혹자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찬스를 줬다고. 자, 밑줄 꺼볼게.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주제란 문학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 그다음에 별표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 그린버그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린버그의 설명은 자, 나 물어볼게. 내용과 형식 중에 뭐가 중요하다? 얘들아 내용과 형식 중에 뭐가 중요해?
형식이 중요하지. 근데 나보세요. 근데 그 말은 내용이 없단 말이야? 아니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내용은 형식에 포함되어 있고 없는 건 뭐가 없다고? 거기 뭐가 없다 그랬니? 뭐가 없어? 주제는 없는 거예요. 내용은 형식에 포함되어 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형식에 포함되어 있고 주제는 없는 거. 이게 그린버그 생각이에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은 형식 안에 들어있어. 하지만 주제는 문학적인 거라서 주제는 없대.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 자, 뉴먼의 괄호치고 로스코의 괄호치세요. 이 사람 둘 다 누구를 따르던 사람?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얘는 뭐 했다고 밑줄 꺼볼게.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거대한 생면을 제시하다 밑줄. 이렇게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사람이 뭐라고? 뉴먼과 로스코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봐. 그냥 미술품이 이런 색만 그려져 있는 걸 벽면에 붙여놓은 거야. 아, 졸라 어이없잖아. 이러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 게 뭐라고 미술이라고 한 거야. 이런 걸 붙여놓거나. 그러다 보니 사실주의 미술, 민족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거죠.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미술, 민족 미술, 일화적 미술은 다 틀렸어.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해, 해석이. 그런 건 안 좋아. 그냥 색깔만 걸어놔도 돼. 그 다음 또한 캔버스 위에 밑줄 꺼볼게.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 자, 잭슨 폴록에 괄호 치세요.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 이게 뭐냐면 나봐. 본 적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잭슨 폴록이야. 그래서 그 잭슨 폴록을 마네로부터 시작된 화면의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대. 마네에다가 바로 치세요. 그럼 얘가 생각하는 그 모더니즘, 가장 중요한 그 모더니즘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마네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간다? 잭슨 폴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간다는 거야. 자, 네 사람 나와서 뉴먼, 로스코, 잭슨 폴록, 마네. 이 네 사람은 좋아해. 자,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서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문의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 평론의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대. 강조했어? 강조했다. 그럼 우리도 강조한 거야. 밑줄 한번 꺼볼게.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 평론의 주관적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다. 거다 밑줄 꺼봐. 자, 그러면 그린버그는 여기서 이제 미술 평론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린버그의 미술 평론은, 자, 그린버그의 미술 평론으로 보자면 여기서 얘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미적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야 돼. 미적인 대상으로 한정.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돼야 돼.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돼. 없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린버그의 미술평론은.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용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를 옹호하였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란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밑줄 꺼볼게.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 밑줄 치고 1번.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한 거 벗어나면 그 그림은 쓰레기야 라고 폄하했다고. 이게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를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밑줄 꺼볼게.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밑줄 치고 2번.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피카소 이런 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피카소는 초현실주의거든. 막 벽면에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시점을 막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을 눈 2개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형상을 재현한 건 쓰레기로 봤거든. 이 사람은. 자, 그다음.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밑줄 가볼게.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 문제를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무시했다는 비판 밑줄 치고 3번. 자,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1, 2, 3번은 이것의 한계점. 마지막 한계점 제시하는 걸로 끝났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야. 4번 문제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가 똑같아. 나봐. 4번은 또야 구체적인 사례죠. 자, 뭐라 그랬냐면 보기의 사례는 지문하고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그 그림 쳐보고 있으면 안 돼요. 피리 부는 산에 보면 여기 피리 부는 산에 보면 소년 보면서 피리 부는 소년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고 그림 보고 있으면 안 돼. 귀여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이상해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건 가의 그림에 피리 부는 소년의 포인트가 아니라 만해가 중요한 거야. 만에다 네모 쳐봐. 나는 누구래? 폴록? 예. 잭슨 폴록. 폴록에 네모 쳐봐. 그럼 나봐. 여기 그림버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만에서부터 잭슨 폴록까지를 모든 이름으로 본 거지. 그럼 나 물어볼게. 얘들아 나봐. 그럼 만에는 누구의 입장하고 똑같아? 그린버그 입장하고 똑같지. 그러므로 여기서 그린버그는 뭐 중요한다고?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했어. 나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원근법이나 명암법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1번 맞는 말. 선생님 이거 봐도 입체감이 있는데요? 네 감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아니 너한테 그림을 감상하라고 한 적 없단 말이야. 그 그림은 만해가 그린 거야. 만해는 평면성을 중시했대. 거기 보기에도 적혀 있잖아. 뭐라고? 자, 보기의 두 번째 줄에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여 그다음 밑줄. 얘들아 평면성을 강조한다는 건 2차원적 성격을 강조했단 말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그림엔 원근법이나 명암법이 들어있지 않아. 즉 입체감이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1번 맞는 말. 그림을 보고 네가 왜 평가하고 있냐고. 정답은 2번이야. 얘들아 왜 2번일까? 했잖아. 그림 보고 뭐라고? 내용은 형식에 포함돼 있어. 이해되니? 2번 틀렸잖아.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없으려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 주제가 없는 일해야 돼. 이 붓으로 페인팅 뿌려놓은 게 무슨 주제가 있겠니 이게?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건 되지만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형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정답은 2번. 내가 얘기했잖아. 얘 나올 때 감사합니다 했어야 된다고.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의 답의 근거야. 내용은 형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게 이전과 다른 차이점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문제 뭐 항상 뭐 한다고? 이걸 차이점을 구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게 답으로 나온다고. 답으로 나왔잖아. 정답 2번이야. 내 말 이해됐니? 3번에 봐봐. 그러니까 필연적 결과야. 그 흘러가는 게 필연적 결과야. 그러므로 거기에는 감정과 서사가 이념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 맞잖아. 형식이 중요해. 평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화의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해. 맞잖아. 정답 2번이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림만 만해와 잭슨 폴록이지 너한테 뭘 물어봤냐 하면 너 그린버그가 주장한 말을 다 이해했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 그거를 그냥 사례를 지문과 연결해서 문제를 내놓은 거라.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연결하면 끝나.
이렇게 지문과 연결해 버리면 끝난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